지금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 볼 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 이런 거 재밌어. 누가 보도 재미는 있더라. 다음 학기도 줘서 뭐야 그거는? 아니 이제 했던 거 못하니까 아마 다음 학기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딱히 하기 싫은데 나머지도 귀찮아 보이는. 인평고 별로. 인평고까지 가야 되잖아. 여기서 한 성남중 차라리 나는 필리핀과 중국을 한 다음에 필리핀어로 대화를 하겠어. 대경이랑 얘기할 수 있어. 대경이. 여기 하나 보세요. 자, 우리 그때 139쪽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서 그럼 여기 있는 요거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전반적으로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복습을 좀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들 좀 다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좀 같이 한번 볼 테니까 여기 집중하고 여기 잘 보신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오늘 하셔야 되는 거 목표는 이거야.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줄 것인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2차 함수 그래프는 결국 뭐랑 못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두 개야. 뭐랑 꼭지점이랑 또? 그래 그거 이거 그치 축 그쵸? 그러니까 여기 축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 하지만 잘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 거기 얘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여기 있는 요 숫자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식을 구하라 그랬고 거기에서 우리는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만 차례대로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죠. 그럼 여기 1번 보게 되면 y는 3x 제곱이 있는데 나는 x축으로 이거를 얼마만큼 이동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으면 그 이동한 정도만큼을 x에서 더하라 그랬다 아니면 빼라 그랬다? 빼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는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3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x축으로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을 빼는 거니까 우린 여기 x 대신에 결국 우리는 x 뒤에 마이너스 1을 더한다고 아니면은 뺀다고? 뺀다고. 그러니까 x 더하기 1을 넣는다 아니면 x 빼기 1을 넣는다.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여기까지요. 식은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안에 있었던 요 x 대신에 누구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x 안에다가 뭘 집어넣기만 하면 돼? 1이야? x 더하기 1이야. 그치 x 같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이게 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개 찾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의 방정식 찾아라? 뭐의 방정식 찾으래? 그치?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잡을 거는 여기서 그럼 축의 방정식 찾고 그럼 여기 있는 얘 축의 방정식과 더불어서 하나만 더 그럼 축의 방정식과 누구도 같이 찾으라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2번 누구도 같이 찾으래요? 그치 꼭지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둘 중에 뭐부터 찾아주는 게 맞겠냐. 그러니까 꼭지점 먼저 찾아 아니면 축의 방정식 먼저 찾아? 자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을 같이 찾아달라고 그랬으면은 축의 방정식을 먼저 찾는 게 맞아요 아니면 꼭지점을 먼저 찾는 게 맞아요? 꼭지점을 먼저 찾으세요. 왜?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누구 좌표이기 때문이다? 꼭지점에 누구 좌표가 축의 방정식이기 때문일까요? 그치.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여기까지 체크해줘야지.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에 누구 좌표냐면 x 좌표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꼭지점의 x 좌표를 읽어서 얘가 현재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그럼 꼭지점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꼭지점을 읽어봅시다. 그럼 꼭지점은요 누가 0 되는 순간에 우리가 집중하라고요? x 그러니까 우리 x가 얼마일 때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0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줄 거는 여기 밑줄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전체가 0이 되는 그 순간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 있었던 x 더하기 1이 얼마가 되는 순간에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얘가 0 되는 순간에 찾아줘라.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가게 되면 x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꼭지점 y좌표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는 구하게 되면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 그대로 뭐 나오지? 0 아닌가? 0 나오지? 얘가 0 돼버리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0. 이렇게 꼭지점이 그래서 마이너스 1, 0이 되고. 그럼 추계 방정식은 꼭지점에 x좌표 있는 거니까 그래서 x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 1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1번 찾아주게 되면은 된다고.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겠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2번도 똑같이 구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을 구해달라 그랬고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달라는 소리니까요. 3. 그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소리야? x 마이너스 3 아니면 x 더하기 3.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x 대신에 결국 우리는 집어넣을 게 바로 누구냐면 x 빼기 3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는 이렇게 잡아주면 3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아니면 x 빼기 3. 빼기 3 그치. x 빼기 3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을 거기다가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식에서 우린 추계 방정식이랑 꼭지점 두 가지를 찾는 겁니다. 그 정도 찾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꼭지점 먼저 찾아라 아니면 추계 방정식을 먼저 찾아라. 그래서 최방 아니라니까 꼭지점을 먼저 봐야 된다니까. 꼭지점을 보면 추계 방정식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꼭지점을 먼저 찾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꼭지점을 찾을 거다. 그러면 꼭지점은 당연히 누가 0 되는 순간에 집중하겠다. 그치.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요 x 빼기 3이 0 되는 x값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x는 누구니까요? 3.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야. 그럼 y좌표는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돼요? 0이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추계 방정식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그럼 여기서 2번 추계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그 추계 방정식은 그래서 x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x는 얼마? 3 그렇지. x는 3.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볍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고요. 바로 밑에 2-1번이 있을 건데 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2-1번. 준비 시작.
2-1번 다 끝났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2-1의 1번 답 뭐야? 민욱이 y는 3분의 1 괄호 어. 열고 x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제 x 마이너스일까요? x 더하기일까요? 마이너스 더하기 그쵸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 그냥 2야 마이너스 2야 축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왜냐하면 x 더하기 2가 0 되는 순간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됐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줄 수 있다. 0 컴마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 컴마 0이에요. 마이너스 2,0 그치 마이너스 2 컴마 0이 된다라는 거 나오는 거야. 왜냐면 x가 바뀐 거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잡아주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다 아니면 위로 볼록이다. 위 위에요? 위 자 우리 이창의 개수가 플러스면은 이런 모양이니 아니면은 빗살무늬 톡이 뒤집은 모양이니? 0보다 작으면 위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지. y는 3분의 1 x에서 시작하죠. 예. 그럼 얘가 현재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1번 2번 이거 2번이에요? 1번 1번이야. 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면 무조건 1번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 그래? 위로 볼록이라 그래? 아래로 움푹 패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아래로 볼록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가고 있는 방향이 아래니까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4번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 됐니?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이거를 기준으로 왼쪽 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왼쪽을 봤을 때는요. x가 커지면 y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까? 작아지고 있는 중입니까? 커진다 커진다? 확실해? 감소지. 왜냐면 여기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고 얘가 현재 꼭지점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축이 마이너스 2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축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축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을 때를 보는 거니까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왼쪽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x가 점점 커진다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지. 그럼 x가 커지면 아래 y는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자. 그럼 선은 내려가고 있니? 올라가고 있니? 선은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지. 그럼 선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얘가 현재 증가한다는 소리니까 감소한다는 소리니까. 감소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여기 빈칸은 감소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한 문제 좀 풀어보자. 뒤로 넘어가 보자. 뒤로 넘어가서 5번 있을 겁니다. 140쪽에 5번 개 한번 해보세요.
번일까요? 1번. 이거 정답 1번이죠. 왜냐면은 이거 간편하게 보자면은 이 그래프는 당연히 요거를 평행이동 그래프 맞지? 네. 그러면은 평행이동했다고 하면은 물어볼게. 얘 어느 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래 x로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했다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변화를 줬다라는 건 여기는 2차항 계수에는 변화를 안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2차항 계수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여기 세모 쳐봐. 그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고.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들이 서로 같으면 어차피 얘네들은 뭐가 같을 거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보여지면 폭이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어차피 폭이 같을 거니까 그럼 폭이 같으려면 어차피 뭐야? 그냥 똑같은 그래프가 옮겨졌다는 소리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맞고 그러면 얘는 현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다시 한번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고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를 하고 싶으면 폭이 일단 똑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옮기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폭이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2번부터 5번까지 다 틀렸다는 소린데 그러면은 2번은 고쳐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일까요? 아니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일까요? 그치? 여기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현재 누가 0 되는 순간을 보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0 되는 순간을 보라 그랬으니까 그럼 x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치? x가 그래서 2인 거야. 그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니까 y는 0인 거고 그러면 4번 축의 방정식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다 아니면 x는 2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얼마다? 그치? 플러스 2다니까 4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5번은 이런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 그러면 여기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얘가 거잖아. 그럼 여기는 2를 기준으로 그럼 우리는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찾을 거니까 아니면 왼쪽에 있는 거 찾을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보겠죠. 큰 쪽만 보니까. 그럼 여기 오른쪽으로 봤을 때 x가 점점 커진대.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는 이 선이거든요. 그럼 이 선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아니면 감소한다? 그렇지. 감소. 누가 나락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감소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찾아주면 돼요. 넌 뭐야 저 괴물은? 에이 신박한 괴물은. 야 안 어지럽냐? 이 정도면 즐기는 거라니까요. 쟤도 정상 아니야. 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야 너 눈이 지금 파묻혔어 거기에. 야 눈이 파묻혔어 지금. 아니 뭘 갑자기 회개한 모습을 하고 들어와. 왜 저러고 들어오는 걸까? 아니 눈이 4개가 아니라 아니, 여기 앞에서 보잖아. 용민아 눈이 안 보여. 아니 뭐 시력 포기 패션이야 뭐야? 안경을 왜 그걸 쓰고 온 거야? 보인대요? 잘 보인대. 그게 더 신기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141쪽 가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싹 다 종합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거 싹 다 종합하는 요 그래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얘기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결과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스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좀 잘 이해를 하면 사실 앞에 있는 모든 그래프들은 다 거기에 일부에 불과하니까 다 그냥 여기서 다 시작했다라고 봐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왜 앞에 있는 것들부터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해하는 순서야. 그러니까 그거 먼저 이해하고 요걸 이해해요. 얘가 합쳐진 거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얘를 마지막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그냥 앞에 거 2개 다 버리고 이것만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가끔. 됐니? 앞에 거 2개는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것만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못 들었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지금 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노트 잠깐 꺼내시고 그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함수를 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드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 가지고 똑같이 좀 비교를 좀 해줄 테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41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잘 한번 보세요. 그때 여기 있는 y가 얘가 그래서 우리는 a 괄호에 x-p의 제곱 더하기 q 라고 돼 있는 요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더 설명을 할 거야. 일단 생긴 건 되게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쵸? 생긴 건 되게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두 개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볼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y는 x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x축으로 y축으로 다 그냥 평행 이동시킬 거야. 얘네들 자체가 다 그냥 뭐야? 각각 그 축에 맞춰서 평행 이동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거는 똑같이 그냥 다 옮겨버린 거니까 얘들 다 옮긴 상태에서 한번 볼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한번 좀 옮겨볼까? 라고 해서 내가 지금부터 좀 옮길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3의 제곱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그냥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옮겨서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그러면은요, 나는 지금부터 이거를 가지고 얘네들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볼 테니까 그럼 얘네들을 잘 한번 보시는데 그럼 얘네들 비교하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당연히 뭐 가지고 비교하는 게 장땡이냐면 표 가지고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 필요 없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표 가지고만 비교를 할 테니까 그럼 여기 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볼 거니까 난 여기 있는 x값 잡아주고 거기에 있었던 얘 함수값 하나는 x제곱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4 얘네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모든 함수값들을 비교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요렇게 한 5개 정도만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개 정도만 좀 비교를 할 테니까 그 5개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점점점 이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 친구에서의 꼭지점은 x가 얼마일 때인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에서 꼭지점은 얼마일 때를 알고 있지? 0. 그러면은 우리는 가운데를 0으로 잡아서 그럼 0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2개씩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얘랑 1이랑 여기 2까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x제곱은 다 채울 수 있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x제곱은 다 채울 수 있지. 그럼 얘부터 우리가 다 순서대로 채워봅니다. 그러면 0일 때는 여기 있는 x제곱의 함수값은 얼마게? 0, 그치?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1일 때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예요? 그러면 똑같이 1이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지? 4가 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가 됐어요? 그거를 가지고 얘도 그럼 똑같이 살펴볼 테니까 그럼 얘도 같이 한 번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에 나는 지금부터 0 넣을 거지. 그치? 0 넣을 거지. 그럼 0 넣으면 얘는 함수값 얼마 나와요? 13 나오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3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요 얘가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4 20이지. 점점 커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볼까요? 얼마 나올까요? 그치. 얘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거기에 4를 더하니까 29. 점점 커져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1도 넣어봅시다. 그럼 1 넣어보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요? 그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러니까 4 더하기 4 하면 8이지. 그리고 2 넣었더니 어디로 갔어요? 2 넣었더니 5로 가면서 결국 어디가 돼야 딱 되냐면은 3을 딱 집어넣으면 그럼 얘가 날아가니까 4만 남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을 넣었을 때 4가 나오고 4 넣으면은 다시 얘가 1이 되니까 다시 5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시면 돼. 그럼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네가 어쨌든 점점 이렇게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었던 얘 0에서 우리가 꼭지점을 가졌잖아요. 함수값 자체로 비교를 해보면. 맞니? 그게 지금 현재 어디서 꼭지점을 갔냐면 이쪽에서 꼭지점을 갔죠. 왜? 꼭지점은 유일하게 함수값이 하나일 거니까 제곱의 영향을 안 받는 애일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을 갖는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림으로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점점 똑같이 벌어지는 거는 맞는데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이 벌어지는 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여기 있는 x축과 y축의 평행 이동의 정도에 다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 안 받아? 다 받지. 왜? 얘 봐봐. 얘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0이 현재 4가 됐다는 거잖아. 그럼 0이 4가 됐다라는 거는 y쪽에서 함수값의 변화가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다라는 소리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나요? 0이 지금 4가 된 거야. 그 말은 곧 여기 뒤에 있는 숫자만큼은 더해졌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숫자만큼 더해졌으니까 y축으로 옮겨졌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플러스 4만큼 됐으니까 옮겨졌고, 그리고 그 꼭지점을 만들어주는 x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x 바뀌었죠. 플러스 얼마로? 얘가 0에서 플러스 얼마로 바뀌었어요, 지금? 3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지. 그러면은 x도 좌우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만큼 똑같이 이동했다는 소리야, 안 했다는 소리야? 했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5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나왔던 거야. 여기에 얼마를 더한 거냐면 4를 더한 결과였던 거고. 그럼 8은 4에서 4 더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함수값들의 변화도 생기고 그 함수값의 변화가 생기게 하는 그 x도 똑같이 3칸씩 다 오른쪽으로 당겨질 때 만들어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현재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걸 만들어주는, 즉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애를 만들어주게 하는 x랑 y가 결국은 다 바뀌었습니다 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는 x제곱이 원래 여기 있는 0,0이 유일하게 얘가 하나니까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게 되는 이런 그래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게 현재 x축이랑 y축으로 각각 얼마만큼 이동한 거냐면 봐봐. 꼭지점을 갖게 하는 x가 0에서부터 3까지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x축으로 몇 칸 옮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칸 옮겼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3칸 오른쪽으로 갔고 x는 그럼 y는 원래 꼭지점이 0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함수가 얼마로 바뀌게 되니까요. 4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위로 몇 칸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4칸을 올렸지. 그래서 여기에 4칸 올려서 어차피 평행이동 해봤자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파란색 그래프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된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x-3의 제곱 더하기 4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꼭지점이, 즉 여기 있는 요 축이라고 잡혀주게 되는 이 꼭지점이라는 친구가 지금 현재 x랑 y 쪽에 대해서 동시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를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x는 이쪽으로 y는 이쪽으로 올려서 나오게 된 결과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있을 거고요. 그럼 그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에피소드들을 그대로 풀어나가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게 사실 다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실 꼭지점들이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은 돼. 그러니까 포커스는 무조건 꼭지점에 맞춘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원하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상황을 만들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원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식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두 개를 다 섞어 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결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배울 때 내가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해줬던 이유가 그 관계를 똑같이 이해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보게 되면은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결론은 요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y는 ax 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결국 평행이동의 결과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갈 때 그럼 첫 번째. 그럼 얘는 평행이동을 한 거야. 단 x축과 y축으로 각각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봐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1번 이거야.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나요? x축으로 이동한 거야. 얘는 얼마만큼? 3. 그래.
이 그래프에서는 3만큼.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로 가게 된다면 빼고 남은 숫자만큼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축으로 키만큼 평행 이동했다. 일반화해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현재 y축으로도 평행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거지. 그럼 y축으로는 올렸다 내렸다를 결정하는 거니까 뒤에 붙어있는 저쪽 꼬다리가 다 결정하겠지. 그럼 얘는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그래, 여기서는 4.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일반식에서는 뭐야? 그치. 그래서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잡아주면은 돼. 그래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여기는 1번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얘네가 현재 보니까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둘 다 바뀌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럼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이렇게 평행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걔네들에 대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여기 있는 꼭지점과 그 다음에 여기의 함수에 대한 축, 얘네들과 얘네들의 꼭지점과 축,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의 꼭지점은요,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x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그럼 x가 얼마일 때라고 잡아주면 돼요? 엥? 여기선 누가 0이기만 하면 돼? 다 필요 없고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0 되는 순간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0 되고 싶다. 그럼 x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죠? 그래, 그럼 x가 0. 그럼 x가 0이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 0 집어넣으면 얘 날아가니까 y도 0 나오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x는 0. 이렇게 되었던 게 이제는 누가 0 되는 순간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제곱, 얘가 0이 되는 순간으로 잡아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0이 되고 싶어. 그럼 x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은 돼요? 그렇지. 그럼 x가 p. 그러면 y는 얘가 0 되면 얘가 다 지워지지.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a도 지워졌지. 곱하기니까. 그럼 누구 남아요? q만 남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표가 q로 바뀌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 그대로 꼭지점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 그대로 꼭지점이 이동하게 되면서 축도 당연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겠지? 그러면 축은 여기니까 x가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면 돼요. pq 둘 중에 하나요. x는 뭐일까요? 그래서 x는 p.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좀 잘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팁 들어간다. 평행 이동의 정도를요. 사실은 그래프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행 이동의 정도를 얘기해 주는 건 여기 체크해놔. 이 꼭지점이 사실 다 평행 이동의 정도를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다 0,0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0,0을 기준으로 다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 다 더해줘야 돼요.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그래서 이 0,0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p, q를 만드는 건 쉬우니까.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p, q를 만들려면 x로 얼마만큼 더하고 y는 얼마만큼 더했니?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꼭지점만 해가지고 우리는 평행 이동한 정도를 찾아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보고 사실 평행 이동한 정도를 다 뽑아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은.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사실 이 그래프 하나만을 보고 그럼 얘는 평행 이동한 정도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얘 꼭지점이 현재 몇 컴마 몇인 거는 현재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가 0 되는 순간이니까. 그럼 x가 얼마일 때 나와요? 은율이? 꼭지점은? 얘 꼭지점은 x가 얼마일 때 나올까? 4? x가 4? 꼭지점은 여기 제곱 안에 게 0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0 만들려면 x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 전체가 0이 되려면 요 x에 누가 들어가야 얘 전체가 0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x-3이 0. 그럼 x는 3.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얘 꼭지점이 3,4거든요. 됐니? 그럼 얘가 3 넣으면 얘가 지워지니까 남은 건 4만 남을 거잖아. 이 3,4가 평행 이동한 정도라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3,4 이게 바로 평행 이동한 친구. 여기 있는 평행 이동의 정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잡아주기만 하면은 돼요. 어려운 거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거는 괜찮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럼 얘네들 정보를 그럼 어떻게 뽑아낼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럼 거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정리 다 하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바로 필수 문제 3번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프 문제들은요 다 얘네들의 정도들만 다 확인하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다만 처음 봐가지고 생소할 뿐입니다. 조금 많이 보시면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는 돼요. 지금 여기 전반적인 내용들은 됐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해하는 게 다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3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필수 문제 3번부터 바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게 되면 이거는 쉬워 어려워?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워요. 특히 사실 식 구하라고 하니까 식을 구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평행이동한 정도를 가지고 추계방정식과 꼭지점은 그냥 바로 눈에 보여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팁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거 다 통해요. 솔직히 이차함수 다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주는 팁이 바로 뭐냐면 이거라고. 그때 여기 있는 요 평행이동한 정도가 있을 건데 그 평행이동한 정도 즉 2차 함수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평행이동한 정도가 있을 건데 그 2차 함수에서 실제 평행이동한 정도가 실제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평행이동한 정도가 꼭지점이다. 그래서 얘가 현재 꼭지점의 좌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조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게 되면 얘가 어차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이게 2x제곱이니까. 이거 기본 그래프지. 이거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에요? 이거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었어 이게 어차피. 아니 이 2x제곱의 그래프의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에요 지금? 그냥 0,0이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이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다. 그냥 어차피 얘가 0,0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네 둘 좌표한 게 꼭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 x축을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옮기라는 건 꼭지점도 어차피 그만큼 다 옮겨진다는 소리니까 그만큼 옮기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그대로 옮겨주게 되면은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꼭지점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다 필요 없고 꼭지점은 다 그냥 몇 컴마 몇이냐면 이렇게 2,6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단 얘는 이런 그래프를 옮길 때만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었던 요런 식의 0,0인 그래프를 옮겼을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평행이동이 돼 있었던 친구인데 거기에 또 평행이동하면 그거는 다른 결과 나와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알겠지? 이거는 시간줄이라고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이거는 다 통해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거니까 추계방정식은 바로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추계방정식 나와 안 나와? 추계방정식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추계방정식은 x는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추계방정식은 x는 뭐가 된 거지? 그렇지. x는 2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식도 찾으라니까 검식을 구하게 되면 y는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2에 우리 x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은 그 x에서 더한다 그랬으니까 뺀다 그랬으니까 아까 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x에서 누구 빼준 거를 안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치. 2 뺀 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얘 제곱이 되면 돼. 그리고 y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뒤에 그냥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치. y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6이니까 뒤에 플러스 6.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내용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은 1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은데 그럼 여기 있는 2번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 있는 꼭지점과 축방 찾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럼 꼭지점과 축방 찾으려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꼭지점부터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꼭지점은요. 얘도 어차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니까 0,0이니까 그럼 얘 평행이동한 정도가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래프의 꼭지점이에요.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얘 꼭지점은 그래서 몇 컴마 몇이라고 그냥 바로 읽으면 된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4,1 이게 꼭지점이야. 그러면 얘 추계방정식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라고?
그치? x는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식 만들어주게 되면 y는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x축으로 이동한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4만큼을 x에서 더하면 돼요? 빼면 돼요? 빼면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x 마이너스 4가 들어와야 되면 x 더하기 4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치? x 더하기 4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x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을 뒤에 더 뭐 해주기만 하면은 정답이므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더하기 얼마 해주기만 하면은 돼요? 더하기 1.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밑에 3-1번 있을 건데 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3-1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게 너 영장. 야, 어쨌든 특성화고를 가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들은 가시는데 대신 도피만 하지 말라고. 도피성 특성화는 아니야.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적극 지지하는데요. 도피성 특성화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도피성 특성화를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학원은 지금 현재 진학상담 들어갔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면 있어. 도피성 특성화가 있어요. 특성화 가면 공부를 덜 한다면서요. 왜냐면 애들이 뻥치거든. 왜냐면 걔네들은 지들 교육과정을 안 보니까 뻥치거든. 졸업생들 와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대부분 졸업생 아니면 재학생들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지들 교육과정에 맞는 것만 얘기를 해줘. 그럼 지금 2, 3학년들까지는 솔직히 그게 맞아. 공부를 덜 하거든. 근데 지금 1학년부터는 그게 아니거든.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금 1학년부터는 그러지가 않거든. 물론 시험 문제는 쉽겠지만 등급 따기는 대신 빡세요. 학과별로 나오니까. 등급이 학과별로 나와서 되게 빡세요. 그래서 100점을 받았는데 1등급이 없대. 왜냐? 1등급이 3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이 100점을 받아버린 거야. 그럼 끝이야. 그럼 2등급이에요 무조건? 2등급 나와요. 그러면. 1등급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1등급이 사라진다는 건 다 1을 주기는 주지. 하지만 그 아래 등급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래 등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1 다음에 3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이야. 와 빡세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힘들죠. 근데 그런 고등학교 하나 있죠. 일반고 중에. 그게 광성고지? 아이고야. 광성고 지금 재학생 110명. 우와. 1학년 한 학년에. 아 깜짝 새 전체 말고 한 학년에 110명. 야, 아니 30명씩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야, 그렇게 해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적어요. 이것만 비교해주면은 인성여고가 1학년이 200명이야. 우리 학교도 총 3학년 320명. 학년에 지금 84명.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저희 한 학년에 80명. 저희 반 4명.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없어요. 2010년대. 야, 그래서 등급 따기가 힘들어 고등학교는 원래. 그래서 등급제가 완화된 거고. 근데 특성화고는 그게 진짜 빡셀 거예요. 한 학과에서만 나오고 한 학과에 60명밖에 안 되잖아요. 많아봤자. 그러니까 10%라고 하면 진짜 6명이거든. 되게 빡셀 거야. 10%밖에 안 주니까 1등급은. 그래서 너네가 특성화를 통해서 대학 가는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 가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오히려 놀고 싶은 것도 더 못 놀고 공부만 하다 졸업해야 돼요. 일반건 놀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일반고는 쟤네들처럼 막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성화고는 졸업 요건에 자격증이 있거든. 살짝. 그러니까 자격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살짝 널널하지만 일반고대로 빡세. 일반고대로 다 빡세요.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든 빡세요. 니네가 진정 놀고 싶으면 자퇴하셔야 되는데 니네 부모님이 자퇴해주겠니? 자퇴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이 자퇴를 허락해 줄까? 강제로 자퇴하는 거 믿기. 그건 퇴학이지. 취향이냐? 그 강제 퇴학 당하면은 이제 집에서도 퇴학 당하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 근데 자퇴. 왜 그렇게 하는 사람 있던데? 퇴학인데 자퇴로 해주는 학교가 많아. 퇴학인데 자퇴 처리해 주는 학교 많아요. 원래 퇴학 처분 내야 되는데 퇴학이면은 얘들이 뭐 나중에 재입학이나 이런 거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너 이번엔 퇴학 낼 것 같은데 네가 먼저 자퇴로 선수 쳐. 그런 학교도 꽤 많아요. 편법을 많이 쓰는 거지. 학교 폭력으로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 폭력은 진짜 퇴학이고. 걔네들은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너네 그거 알지? 학교 폭력은 이제 졸업해도 계속 기록 남는 거? 절대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학 못 가는 거. 대학도 못 가고요. 앞으로 취업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폭력이 없는 게 좋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것도 떼가라는 학교들 많아요 생각보다. 너 있냐? 왜 때렸어? 있냐? 내가 언제? 왜 표정이 불안해지냐 쟤? 있냐? 영민이. 있냐? 윤미진. 아니 중학교 거부터 떼가라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 중학교 생활기록부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같이 떼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애초에 거기서 나오면 고3이야. 그런 애들은 이미 뭐 끝난 거죠. 뭐. 걔들이 이제 조폭계에서 이제 스카우트 들어가는 거야. 수강도. 거기서 아니야 수방고도 필요 없어. 그쪽에 이제 소년원 가면은 조폭이 알아서 스카우트 하고 있어요. 여기 원래 이 조직 올래 이런 식으로. 주한 9월 간석. 9월은 없어요. 9월에도 있을 텐데. 9월은 없어요. 9월은 없어요. 간석 주한이었나? 주안에 많고 간석도 별로 없어. 간석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조폭이 활동을 많이 치는 곳은 내가 듣기로는 주안이었어요. 그리고 부평, 주안 부평. 아 근데 주한 성인이랑 지금 미성년자랑 놀아요. 그러니까 잘못.
근데 그거를 같이 놀아. 그 미성년자들도 같이 놀아. 하고 드라이브 다닌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생각이 없는 거고 애들도 생각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맨날 터지는 거고. 참 재밌는 한국이야. 한국 참 재밌어요. 자, 3-1번이나 보세요. 3-1번을 보시게 되면은 1번부터 답 좀 맞추고 갑시다. 자, 1번의 정답은 평행 이동한 식은 뭘까요? 플러스 3제곱 플러스 그쵸? 그래서 y는 2분의 1의 괄호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 이게 현재 평행 이동한 식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추계 방정식은 x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 마이너스 3. 꼭지점의 좌표는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3,1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그래프 모양은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었고 4번 같은 거 되게 헷갈리면 그려봐. 그냥 이런 식으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좀 그려보게 되면 x가 현재 누구보다 큰 쪽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데를 보면은 그럼 얘가 x가 커지면은 y가 똑같이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x가 커지면서 y도 똑같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얘가 봐봐. 꼭지점이 현재 마이너스 3,1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재 마이너스 3,1이라는 건 얘가 현재 꼭지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도 눈치는 채야 되지. 얘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마이너스 3,1은요? 2사분면에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사분면에 있으니까 뭔진 몰라도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은 얘를 계속 끝없이 올리면 얘는 몇 사분과 몇 사분면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1, 2, 4분면을 지난다. 그래서 4분면 지나는 거랑 그 다음에 증가감수 이런 것들은 결국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증가하고 있잖아. 알아서 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되나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종합해서 푸는 문제니까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이 3-2번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일부러 얘 하나를 가지고 앞에 있었던 문제들까지 다 종식시켜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은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 몇 가지 좀 얘기할 테니까요. 그럼 여기 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나는 저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까? 그치?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요 그래프까지 끊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봐봐. y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을 나는 현재 x축으로 지금 현재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요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럼 그대로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식에다가 그대로 뭐 해주면 돼? 그대로 뭐 해주면 돼요? 식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x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x에서 그대로 더한다 아니면 뺀다 그랬으니까 그럼 x축으로 이동한 정도 그대로 빼면 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그 식 뒤에다가 그대로 뭐 한다 그랬으니까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뒤에다가 그냥 뭐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 그래프가 나왔지. 이 식이 현재 전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라고요. 얘가 6,K를 지나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지난대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현재 6,K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지난다. 그럼 여기 식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니까 그대로 식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넣으면 돼. 그러니까 y 대신에 누구,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을까요? 6과 k 중에서 6. 여기에 6 들어가고 y 대신에 누구 들어갈 거예요? k 들어가겠지. 그럼 k가 그럼 얘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대신에 6 집어넣으니까 얘가 그래서 6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k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 빼기 4니까 정답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5.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아주면은 돼요. 지금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고 오늘 142쪽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다는 안 볼게. 하나만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42 하나만 볼게요. 왜? 뭐가 왜? 어?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그치? 그럼 얘 뭐야?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죠 이거? 그쵸? 마이너스 7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계산실수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직종은 어느 직종이 계산실수 제일 많이 할까요? 선생님. 아니요. 대학. 대학 교수님이 제일 많이 실수하십니다. 오. 그러니까 수학을 제일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가벼운 사칙연산 다 실수해요. 그래서 수학 교육과 수학과 교수님들 계산 실수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하세요. 하루에 하나씩은 하세요. 70분 수업을 하시면 꼭 하루에 하나씩은 하세요. 그런데 개념이 틀린 건 아니야. 개념을 잘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답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답이 안 나오네요. 하면서 한 30분 쳐다봐. 30분 쳐다보다가 이게 잘못됐군요 하면서 갑자기 혼자 고쳐. 우린 모르겠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또 즐기는 변태들이 있어요. 앞에서 우와 교수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변태들이 있어요. 나는 실제로 그런 한 명을 봤어요. 왜요? 그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인데 등치가 커. 등치가 되게 크고 약간 목이 이렇게 좀 굽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눈에 띈단 말이야. 얘가 약간 좀 눈에 띄는데 너무 약간 앞에서 교수님이 뭐 하나 틀리시면 교수님 왜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교수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교수님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래요. 일부러 시비 통. 교수님한테 시비 떨면 학점이 절대 좋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엄청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럼 교수님 당황하셔가지고 한 30분 동안 읽어봐. 30분 동안 읽어보다가 갑자기 둘이 싸워. 둘이 싸우다가 둘이 이거 가지고 싸워. 왜 계산이 이렇게 됐나요? 교수님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됐대. 저는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30분 싸워. 수업 시간 끌어주는 착한 친구. 난 그때를 이용해서 열심히 게임을 하죠. 니는 싸워라 나는 게임할란다 하고 난 열심히 게임하는데 수업에서 시간 끌어주는 착한 친구. 진짜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결국은 집니다. 막판에 져요. 왜요? 진짜 실수하셨거든. 진짜 실수하셨거든. 그래서 막판에 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은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틀립니다. 특히 수학 전공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그럼 제일 안 틀린 사람은 누가 제일 안 틀리게? 이거 초딩이 제일 계산 안 틀립니다. 초딩이 진짜 계산 실수 없어요. 특히 초딩 1, 2학년, 3학년, 1, 2, 3학년 애들 곱하기까지 참 잘해. 나누기도 잘해. 걔네들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잘해. 나머지는 못해. 약간 1, 2, 3학년 애들은 계산은 참 잘해. 딴 거를 못해요.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계산을 자꾸 실수해. 약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다 그래요. 너희도 그럴 거야. 고등학교 가면 계산 실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많이 하겠죠? 누구든지.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늙고 병들어서 그래요. 그럼 난 늙고 병들었다는 소리야? 네? 야 늙은 것까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늙은 것까지는 야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42쪽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갈 거고요. 계획은 여기 2차 함수식 세우기 전까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진도를 나갈 것 같은데요. 됐니?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진도를 나갈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도 나가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험 대비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처음부터 들어갈 거고 6월 6일 날은요. 그날은 안 나온다. 6월 3일은 나오는데. 알았죠? 6월 6일은 안 나온다. 그것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6월 3일은 나는 그대로. 나는 다하시반 그대로. 앞으로 못 땡겨요. 나 다른 학원도 정상 수업한다 그래서. 알았죠? 그대로 할게요. 넘어가세요.